영상에서 비슷하네. 자,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와의 관계 언젠가 배우겠지만 가볍게 한번 다뤄볼 생각이 있고 우리가 이걸 경험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아주 가볍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뭘 배웠었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와의 관계를 배웠어요. 연립 방정식과 1차 함수와의 관계를 배웠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였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어떤 여기 붙을 수 있구나.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선을 y는 fx라고 f에 관한 함수로 잡아버리고 y는 gx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이 교점은 보이세요? 직선과 직선에서 만나는 교점 그죠? 네, 이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말해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개 다 연립이죠. 맞아요. 우리가 대답했던 표현 중에서 연립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그대로 있네요. 야 리모컨 어디 갔냐? 더워 죽겠는데. 좋아봐. 연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맞아요? 연립이라는 개념 즉 어떤 거냐면 잘 들어봐 지금부터. 자 엄청 중요해. fx라는 값과 gx라는 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맞아? 연립을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연립을 했더니 1차 방정식이 된 거 아니었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잖아. 맞아? 그 해가 x에 관한 식이 될 건데 그 x에 관한 식이 결국 1차 방정식이고 그 1차 방정식의 해가 이 교점에 무슨 좌표야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x좌표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맞아.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었을 때 대입하는 거야. 뭐 여기든 대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주제가 이제 고등수학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어쨌든 교점을 구하는 과정의 형태는 연립인데 자 이것만 기억합니다. 조금 더 상위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교점의 x좌표는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이게 회의다. 이 멘트가 수학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과정에 대한 한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 어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를 y는 뭐라고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어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런 2차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죠. 오케이? 안다. 이렇게 생기면 돼. x제곱이야 라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x제곱이야 라는 2차 함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었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2였어 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 두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 교점. 근데 그 교점이라는 건 두 개잖아요. 그죠? 맞아요? 나는 이 점과 이 점을 구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뭘 할까요? 이거예요. 뭐 하죠? 연립을 합니다.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같다라고 놓지 않을까요? 맞죠? 뭘 만든다? 등호를 만든다. 등호를 만든다고? x제곱과 x 플러스 2가 같다라고 놓는 건 얘랑 등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등호를 기점으로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형태를 연립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등호를 기점으로 좌변에 있는 그래프는 y는 x제곱이었고 우변에 있는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2였잖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맞죠? 기억해놔. 등호를 기준으로. 그러면 얘 방정식으로 풀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맞죠? 그리고 연립을 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x는 뭐가 나왔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구한 거거든 지금. 하나는 뭐였다? 마이너스 1이었고 하나는 뭐였다? 2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구나. 교점 x좌표는 연립방정식 해왔구나. 연립을 한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구하니? 대입해서 구했어. 그러니까 뭐? 1 대입해서 구했어. 얼마? 4 이렇게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3만원에 야 이쪽 3만에 왜 3만원이지? 느낌이 그렇다. 뚜렷하진 않지만 3만에 자 왜 3만원 느낌이지? 왜죠? 기분 탓인가? 마이너스 1,1 2,4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건 얘입니다. 이 등호. 난 지금 뭐 했냐면 등호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라는 그래프를 연립한 거가 된 거죠. 맞아? 지금부터의 해석입니다. 모든 등호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야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등호는 지금부터 배우는 그 어떤 방정식이어도 그 어떤 녀석이어도 뭐다? 그래프와 등호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잘 봐. 이 해석이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이게 엄청 어려운데 자꾸 들으면 들릴 거니까 언젠가 고등과정 배울 때 미리 연습을 좀 시켜놓는 거야. 멀리 보고 봐봐.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난 어떤 녀석이 얘가 x축이야 라고 할게요. x축은 y는 뭐다? 0이야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y는 fx나 어떤 이차함수 식적으로 볼까?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 x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x좌표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y에 뭐 집어넣었었죠? 0 집어넣어라 했었죠. x좌표는 맞아?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 좀 어떨까? 잘 생각해봐. 난 이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절편을. 그치? 근데 이 절편이라는 개념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은 뭐? y는 0이라는 직선. 맞아? 또 이렇게 지나는 포물선은 얘잖아. 그럼 이 교점을 구하는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러면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0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등호는 y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y라는 그래프와 y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이해를 하면 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가 조금은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은. 오케이? 그래서 등호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야.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야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잘 봐요. 얘를 이렇게 이항을 시킵니다. 이항을. 자, 그럼 뭐냐면 x 플러스 2는 x제곱이야 라고 해석이 바뀌죠. 그럼 이 해석도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맞죠? 어떤 그래프일까요? 항상 y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했어. 자,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맞아? y는 뭐? x제곱이라는 포물선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어서 즉 얘였어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맞지? 이렇게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이 녀석을 자변으로 이야기해서 방정식 입장에서 두분이 2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도 마이너스 1과 2는 변함이 없어. 맞아? 대신 해석은 바뀝니다. 네, 그림의 모양이 바뀔 뿐입니다.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이항을 시켜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 단지 그림을 이해하는 개형이 바뀔 뿐이고 단지 누가 변해? y좌표가 변합니다. y좌표가 변합니다. 마이너스 1과 2는 교점의 x좌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대신 y좌표는 변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의 해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얘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 볼까요? 또 한번 해볼까요? 이 2는 x제곱 마이너스 x야 라고 해석을 해볼까요? 맞아요? 그럼 이 등호는 뭐와 뭐의?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어서 항상 얘는 뭐로? y로 얘도 뭐로? y로 생각을 해줘야만 한다 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알아들었어요? 네, y는 2,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구하는 과정 한번 연습해볼까요? 잘 봐. 어떤 의미냐면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포물선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x야 라는 포물선입니다. 됐죠? 그리고 y는 2라는 직선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이렇게 지납니다. y는 얼마? 2.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맞죠? 네, 그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다? 교점을 구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y는 2. 좋아요. 대신 x좌표는 결정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얘랑 그냥 연립했고 교점 구하기 위해서 넘겼고 2차 방정식 만들었고 2차 방정식 두 번이 2와 마이너스 1인 건 변함이 없으니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2구나 인 건 변함이 없다. 대신 누가 변한다고?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얘도? 네, 이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진짜 문제를 풀 때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냐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능력도 이제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동호가 있다면 우리는 뭐다?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방정식이 아닐 것이다. 뭐다? 함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영역을 고등과정에서 배울 것이다. 근데 그것까지 설명을 하기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해야 되는 거 항상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이건 지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요. 재밌습니다.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이 등호라는 녀석을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수학을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런 개념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3학년 때도 배웠던 것 같아요. x-1의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2였어 3이었어 라고 할까요? 아니죠. 2x 플러스 3이었어 라고 할까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얘랑 만족하는 해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럼 이건 당연히 뭐냐면 대수적인 조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게 여러분들 눈에는 편해요. 맞죠? 어쨌든 우리는 이걸 루트의 개념과 똑같으니까 배웠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양수는 둘 나누는 거야 라는 걸 배웠어. 그죠? 0이 되는 값은 1이었고 1보다 작대 1보다 크대. 맞아? x는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나눠 풀게 됐고요. 그리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큰 쪽에 붙는 게 좋습니다. 관계없지만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보다 작은 음수잖아. 뭘 벗겨? 마이너스를 벗겨.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3 넘기면 3x는 이렇게 넘기면 얼마? 2 맞아? x는 얼마? 3분의 2 그런데 1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을 만족하냐고 그럼 3분의 2가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첫 번째는 이거였고 왜요? 3을 2하면 3을 마이너스 1인데 그러네요. 맞네요. 어쨌든 만족하는 건 변함이 없고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x-1은 2x 플러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얼마? 4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게 없죠. 그죠? 맞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니들과 해는 이거야 라는 거 우리 배울 수 있죠. 배운 범위 안에서 맞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푸냐라고 하면 아니요. 나중에는 절대값이 몇 개 나오냐면 2개씩 막 3개씩 나옵니다. 그 절대값 3개가 실제 고등학교가 나중에 톡톡 튀어나오는데 절대값 3개를 영역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그지 같습니다. 잘 봐. 절대값 3개야. 예를 들어서 다시 절로 가서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뭐 x 플러스 2 지금 안 풀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뭐 2x 더하기 3 더하기 x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풀어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아? 절대값 3개이면 영역을 몇 개로 나누는지 잘 고민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0이잖아요. 영역을 하나 둘 셋 넷 4개의 영역을 구별지어서 해를 구해야 합니다. 설마 이 문제를 낸 출제의 의도가 이렇게 답안지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그리고 대답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문제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 그때는 둘 다 보여주겠지만 정확하게 뭐냐면 그림으로 해석해줘 라는 게 원래 2차 함수 원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 그림으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저 문제부터 연습을 가볍게는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툭툭 던져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있어 라고. 그러면 내가 배웠던 게 뭐냐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네. x-1의 절대값은 얼마? 2x 플러스 3이야. 그때 있잖아. 나중에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일단 어렵게 설명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쉽게 그릴 수 있어. 나중에는 알겠지. 쉽게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주기로 하고 일단 어렵게. 등호가 있어. 근데 등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께?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나는 y는 일단 해볼게. x-1의 절대값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고 또 하나 y는 2x 플러스 3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인 거잖아. 그리고 그 교점을 구하고 싶어 인 거잖아. 맞죠? 등호는 그런 역할이거든. 그러면 x-1의 절대값이라는 형태가 결국에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쉽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 알아. 똑같아. 얘는 두 가지로 구별지어져. x는 1보다 작을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온다. 맞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려줘 라는 의미인 거고요. 예, 일단 이렇게 배워.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뭐? x 마이너스 1 그려줘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맞죠?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잘 봐. 자, 얘부터 해볼까요? 자, y는 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 말의 의미는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의미한다는 건 이해가 돼? 기울기가 음수니까. 근데 중요한 건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거든. 내 말 이해가? 그러면 x는 1이 얘거든? 자, 이렇게 경계를 나눕니다. x는 1. 여기까지 해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0.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이 점을 기점으로 왼쪽만 그려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고 얘는 1보다 오른쪽만 그려줘 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y는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건 변함이 없죠.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제 이 절대값 그래프는 V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그렇게 그려요. 언젠가 이제 다음 분기야 또는 다다음 분기.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 그렸고 절대값 그래프 그렸어. 얘 그렸고 얘 그렸는데 y는 2x 플러스 3 그려달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2x 플러스 3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쯤 있겠죠. 얘가 1이니까 여기쯤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기울기가 얼마죠? 2죠. 얘 기울기는 1이죠. 경사가 y축이 더 가깝겠죠? 더 높겠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얘랑 얘랑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그럼 교점은 하나밖에 없죠. 맞아? 이 교점의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뿐입니다. 얘가. 그러면 얘는 이 교점 어떻게 구하니? 얘랑 연립하면 그냥 나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은 영역을 나누지 않고도 그림의 형태만 익숙해진다면 결국에는 2차 함수 또는 1차 함수 또는 그래프 이제부터 모든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올려놓고 해석을 하는 게 진짜 수학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차함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출발은 이차함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방정식을 함수로 바라보는 것도 수학에서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들 못 봅니다. 진짜 못 봐요. 그게 문제다. 알아들었나? 대충은 느낌을 알겠어? 그래서 자꾸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 틈틈이 등호가 있으면 내가 수직으로도 보여주겠지만 가끔 방정식이 있잖아? 방정식에서 등호가 있는데 방정식으로 풀면 그냥 답이 나와. 근데 방정식으로 안 풀고 그림을 그렸을 때 더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이 3학년 애기도 가끔 녹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컨텐츠는 그런 것들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했나? 요 정도 선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힘드니까요. 알아들었나? 자, 재밌니? 더 해줄까? 아 싫어. 싫어. 나도 싫어. 지난번에 다음 2차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하고 오늘 컨텐츠 푸는 거 마무리 짓고 그리고 교재 끝내놓고 컨텐츠 겁나 풀고 이럴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른 반도 전부 다 함수 몰빵 때린다고 지금 작정하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기기가 쉽지 않겠어. 괜찮아. 어쨌든 지금 저기 컨텐츠 한 150문제 만들어놨거든요. 기다려봐.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일단 수준 올라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0문제 던져줄 테니까. 와, 뭔 거야? 너무 대단해가지고 한 건. 저녁 시간에 또 만드셔가지고 자.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합니다. 복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자, 하나씩 정리. 우리 아이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오면 바로 정리를 할게요. 숙제는 할만했습니까? 할만하지 않았나요? 고쳐보는 시간도 이따 드리도록 하고 오답이 어차피 영상에 남아있으니까요. 고쳐보고 없으면 오늘 다른 숙제를 하면 되는데. 자, 제가 강조했던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맞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왜 이렇게 하기 싫죠 갑자기? 하지 말까요? 흐름이 끊어져가니까 지지하기 싫어요. 하지 말까? 열심히 해야지.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얘 어떻게 구한다고? 얘 뭘로 바꿔야 된다고? 표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지? 그럼 꼭지로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지? 그래서 바꾸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까? 오늘 이거 해야 되거든? y는 a 가로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뽑은 녀석의 역수를 항상 곱해줘라 1차항에 상수는 바깥에 적어놔라 였어 그치? 그리고 반제곱 4a제곱분의 2a제곱 한 번 더 했을 때 한번 어떻게 해주라고? 항상 가로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했어 그리고 y는 a 가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 2에 가로 벗기려면 앞에 곱하고 빠져야 한다 했어 마이너스 뭐? 4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근데 다 필요 없고 진짜 다 필요 없어 정작 중요한 건 꼭지점에 x좌표 다른 말로는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엄청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얘기를 좀 해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의 방정식이야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뭐라고?
축의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아들었어? 그러면 잘 봐. 생각을 한번 해봐. 자,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야 이차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었어. 꼭지점의 좌표 구해줘 라고 얘기하면 대칭축을 그냥 구할 수 있어. 맞아? 맞아?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하면 뭐 나오지? 대칭축은? 마이너스 1.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좌표 그냥 해결인 거잖아. 얘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러니까 1. 이런 식의 형태로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약간 표준을 바꾸는 것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둘 다 숙지를 해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있잖아,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잘 봐. 내가 니들에게 이차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냐면 축의 대칭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어떤 거냐면 요렇게 됐어. 대칭축이 있어. 그럼 대칭축을 기점으로 이 거리는 어떻다? x축에 평행하다면 이 거리는 서로 똑같다라고 했잖아. 똑같다는 건 대칭축이, 잘 생각해봐. 대칭축이 k야 라고 한다면 k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간 왼쪽으로 간 거리가 똑같다잖아. 맞아? 이 점의 좌표를 이걸 알파야 이것도 알파야 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k 플러스 알파, 이 점의 좌표는 k 플러스 베타라는 걸로 기억을 해놔. 맞지? 라고 했었어. 얘가 맞아? 그 말의 의미는 이 함수값과 친구들아,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어떻다고? 같다고. 함수값이 같다고. 함수값은 대입하는 값, 즉 이런 의미. 자, x에 알파를 넣은 함수값과 x에 베타를 넣은 함수값이 같다면 대칭축은 어떻게 구한다고?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라는 개념.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 말 이해가?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제부터 좀 신기한 거. 그러면 이 점은 얘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야 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근데 생각해봐. 이 녀석은 뭐 구하는 거지? 얘가 x축이야. 얘 뭐 구하는 거라 했지? x 절편. 맞아? y의 0 대입. 맞아? 연리 뭐 이런 개념인데 0 대입.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아니야? 맞아?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등각의 사이관계 어떻게 구하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지. 두근의 합이 맞아? 그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대칭축은 두근의 합의? 두근의 합의 절반이야 라고 바로 알 수 있어. 얘가 무조건 그런가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합의 절반, 이것만 기억해놓으면 그거의 절반이 대칭축이야 라고 그냥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놓기. 뭐라고? 두 근의 합의 절반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x축과 안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 녀석이 이 축 기점으로 맞아?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바뀌어. 맞아? 상수만 바뀐다고. y축 평행 이동이니까. 그러면 더하고 빼는 거니까. 그럼 이 x의 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변화하지 않아. 그렇다는 건 두근의 합은 언젠가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대로일 거기 때문에, 맞아? x축과 만나는 두근의 합은 그대로일 거기 때문에 무조건 축과 만나든 만나지 않든 두근의 합의 절반이 대칭축이야 라고 기억해놔. 내 말 이해가? 두근의 합의 절반. 그냥 바로 1초 만에 두근 대칭축으로 문제 푸는 거야.
두분의 합의 절반이 대칭축이야. 두분의 합의 절반이 대칭축이야. 모든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러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이거 바라봤을 때 사실은 F 알파 F 베타가 같다는 건 대칭축을 구할 수 있다. 축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놓기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했나? 알아들었나? 다시 기억해놔. 두분의 합의 절반이 뭐라고? 대칭축이야 라는 걸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뭐라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다음. 그 다음으로 배우는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 식구하는 것도 골자를 했었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해볼게. 오늘은 몇 개의 테크닉만 좀 더 설명을 해줄게.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뭐 F는 F4와 같대. 5,3 마이너스 1,7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한대. 물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대칭축이 얼마라고? 2분의 합의 절반. 맞아? 그럼 표준형 일반형 하나라도 알면? 하나라도 알면 표준형. y는 a 가로 x-2의 제곱 아니 x-3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잡는 거다. 그리고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하면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구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주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놔. 알겠지? 어떤 함수값이 같다는 건 대칭축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놓기. 그 다음 또 하나, 만약에 얘가 이러면 봐봐, 내가 지난번에 뭘 알려줬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아래 블록한 2차 함수에서 얘는 함수값의 소를 알 수 있어 라고 했어. 그 말의 의미는 x는 알파일 때 최소값 뭐? 베타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맞아? 그럼 알파가 꼭지점에 x좌표, 베타가 꼭지점에 y좌표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맞아? 이렇게 돌려서 주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놔. 알았니?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되면 x는 뭐일 때? 알파일 때 백값이 베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문도 이럴 수 있지. 어떤 지문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그 지문이 이러면 x가 2일 때 최소값 4야. 뭘 의미하는 거지? 2,4가 이렇게 돌려서 주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놔. 알아들었어? 그래서 y는 꼭지점 하나라도 알면 표준형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라는 거. 그리고 한 점에 좌표를 집어넣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요것만 눈여겨보고 몇 개 안 돼. 여기에 요까지 따라 얼마네? 다시 두고 대칭축은 두분의 합의 절반, 두분의 합의 절반. 요것만 기억하는 게 요 영역에서 핵심이었던 것 같아. 이해했지? 요 정도만 기억해놓고 하나만 이제 언급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 딱 하나. 오늘 설명은 딱 하나만 더 할게. 오케이? 자, 대칭이동 우리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 그 대칭이동이 3학년의 교육과정에서도 적용을 되게 한다. 고대 평이동은 배웠어. 그지?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어 라는 개념일 거라고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했고, 오늘은 자 대칭이동이야 인데 대칭이동만 언급을 할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다시 보여주고 마무리를 할 거야. 한 시간만 설명할 거야. 길진 않아. 자 친구들아,
손 가지고 있네. 먹어야지. 나 이게 흰 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오늘 식탁 맡겼는데. 이러면 우리 아내한테 혼났는데. 망했는데 거의? 야, 이 지옥인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니? 자, 대칭 이동이야. 기억해볼까? 어떤 A, B가 있어. 얘를 평행 이동 아니야. X축에 대칭 이동 시켜줘 라고 하면 뭐가 될까? A 콤마 마이너스 B. 그지. 누구의 보고 안 되었다? Y. Y의 보고 안 되었다. A, 마이너스 B. 대칭 이동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점을 X축에 대칭 이동이죠 라는 건 수직 이동으로 시켜줘 라는 얘기랑 똑같아. 얘랑 거리가 이렇게 똑같으면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폭이었을 때 일치하게 X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 X좌표는 변하지 않고 Y좌표가 변하는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게 X축의 대칭 이동. 오케이? 얘 기준으로. 그러면 Y축의 대칭 이동이죠 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A 콤마 B.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도 얘기가 되겠지. 원점 대칭. 내가 원점 대칭이야 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정도 기억하면 돼. 그러면 얘 굳이 왜 하나요? 대칭 이동 문제 나오니까. 잘 나오기니까. 평행 이동을 섞어서 나오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할게. y는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었어. 이 이차함수를 하나씩 연습해보자. x축에 대칭 이동시켜줘 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 어떻게 한다? 누구의 보고 만들라고? Y. 그래프의 대칭 이동 y 앞에다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거야. 이렇게. 얘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넘기면 어떻게 되니?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자, y축의 대칭 이동은 누구의 부호가 반대? x의 부호가 반대. 그럼 중요하다. 이거 잘 봐. x의 부호가 반대. x 대신 뭘 넣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야 라는 개념이야. 이해가?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뭐가 돼? x 제곱이 된다. 제곱이니까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라고 받아들이면 돼. 이해가? 근데 그냥 표준형을 바꿔놓고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해. 오케이? 표준형을 바꿔놓고 제입하는 게 제일 편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입할 땐 표준형이 편할 수도 있어. 이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더하기 7 이 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곱해서 빼면 플러스 5 그러면 y는 얘잖아? 맞아? 누구의 보호를 반대로 돌아 y축 대칭은 x의 보호 옆에 마이너스를 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자 중요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가 똑같지? X 플러스 1의 맞아. x 플러스 1의 제곱은 똑같다라는 식으로 쓰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다. 누구 대칭? 원점 대칭. 그럼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둘 다 보호가 바뀌는 건데 여기 말고 더 있겠지? 나중에 배워. 더 대칭 이동은 더 있어. 대칭 이동도 이해했지? 부호를 반대로 넣어라. 부호를 반대로. 그 개념만 이해하면 돼. 마지막 하나. 이제 하나만 더 할 거야. 돌겠네. 핑크색.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오늘 이번 우리 아내한테 또 만나. 그만 좀 괴롭히자고 들어주겠다. 자, 선생님 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간단해.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자. 얘 넓이 구해줘라고 얘기를 한다 했지. 얘 넓이 구해줘라고. 오케이? 한번 구해볼까요? 심심한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잘라가지고 전체 넓이 구한 다음에 요거 생각 좀 빼요. 잘라가지고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고 요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해볼게요.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5. 요만큼의 길이는 1이네요.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7 곱하기 높이 1 나누기 2가 이쪽의 넓이 더하기 자 요만큼의 길이는 2였다. 그죠? 맞아?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 이쪽의 넓이 더하기 5 맞나요? 그럼 2분 얼마 나오나요? 17? 맞아요. 이 전체 넓이에서 누구의 넓이를 빼면 돼? 라고 했었냐면 보이나요? 네.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돼 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3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3 빼면? 자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어요. 쓰지 마세요. 알겠죠? 도움이 안 돼요? 잘 가지부터 모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다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응! 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응. 이렇게 좌표 3개가 있죠. 네. 기준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한 점의 좌표를 정합니다. 정했어? 머릿속으로? 아무거나 정해. 정했어? 한 점의 좌표를 정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적어봐. 아니 진짜 놀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적어봐. 나란히 적어봐 한 줄로. 누구부터? X좌표부터. 뭐부터 하고 싶어? 좌표 하나 찍어. 뭐? 3,0부터 하고 싶어? 알았어. 해줄게. 3,0 X좌표는 얼마? 3.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 다음 X좌표는 얼마? 그 다음 X좌표는 얼마? 1. 그 다음 X좌표는 0. 다시 처음 X좌표는 4.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적어줍니다. 됐어? Y좌표도. 그 다음 한 바퀴 돌립니다. 요건 할 수 있죠? 네. 하나 정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란히 적어줘. 한 바퀴 그대로 적어줘.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 됐나? 곱하면 사선끼리 곱합니다. 곱하면 하나 해결. 이건 더한 게 6이야. 반대쪽 곱하면 곱하면 2 곱하면 더하면 맞아요? 그럼 무조건 차의 절반이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죠? 네. 차하면 얼마요? 빼면? 11의 절반은? 2분의 11. 답은 2분의 11. 다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모든 도형은 다 됩니다. 좌표평면이 올려놓은 그 어떤 모양의 형태도 오목다각형이든 볼록다각형이든 다 성립하게 만들 수 있는 요 식을 뭐라고 하냐면 사선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건 센스로 알아놔요. 가끔가다 쓰면 굉장히 편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알겠죠? 전 쓸 거니까. 이해했나요? 네. 재밌죠? 다 됩니다. 다 되나요? 한번 나중에 심심하면 교재에 있는 거 갖고 해봐요. 답이 나오니까. 자,